두 번째 기출 유형은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웠었죠. 뭐 갈등을 이렇게까지. 그렇죠. 개인 간의 문제에서 갈등은 피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은 안 되겠지만, 하지만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결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기본 지식, 갈등의 유형,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단순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사례 자체에 집중을 하면은 해결 못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 내지는 또는 면접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요, 어느 정도 이론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갈등 상황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야 평가가 되니까요. 대표 예제 보도록 할게요. 협상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협상은 일단 뭐부터 파악하라고 했죠? 협상의 주체가 누군지 문제를 보면 귀하의 회사와 A사 간의 협상이에요. 입장이 조금 다르네요. 귀하의 회사는 가격을 3,000원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반면 A사는 3,500원으로 인상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상돼 있죠. 그러니까 귀하의 회사는 루즈한 거고 A사가 이긴 게 되죠. I lose, you win을 찾아보면 협상 전략에는 협력, 유화, 회피, 강압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I lose, you win은 뭡니까? 유화 전략. 갈등 해결 방법으로는 수용형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주체 파악하고 win, lose 구분하고 이걸 협상 전략으로 찾을 건지 갈등 해결 방법으로 찾을 건지 찾아서 적용하면 끝. 간단하죠? 세 번째 대표 기출 유형입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고객 대했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고객은 어떤 개념이고 고객 서비스는 어떤 개념이고 그때 적용되는 이론은 뭔지를 알아야만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개념, 고객 불만 표현 유형, 고객 불만 처리 과정을 공부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8단계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되죠. 1단계 일단 경청을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2단계 감사와 공감 표시 불만을 표현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한 거죠. 자, 문제의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해결 약속을 해야 일단 고객이 기다려주겠죠. 정보 파악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파악이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파악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후에 고객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사과하면 고객과의 관계는 끝나고 마지막 8단계 피드백은 고객이 아니라 동료와 관련된 거죠. 회사와 동료들에게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알리는 게 8단계 피드백.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음 중 귀하가 실수 저지른 단계가 뭔지 찾아볼게요. 1단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청 맞죠? 2단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2단계 감사와 공감 표시라고 봐야겠죠? 3단계입니다. 재고를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 중이라 말씀드려서 죄송하다. 이게 사과죠. 4단계. 최대한 빨리 물량을 확보해서 연락드리겠다. 이게 해결 약속하는 거죠. 그럼 5단계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해당 제품이 타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택배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정보 파악이죠. 고객이 원하는 방법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거. 그럼 6단계. 품절일 경우 환불 원하지 않으시다면 유사 제품과 할인권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신속 처리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정보 파악이지. 7단계 요청하신 대로 해당 제품을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잘 도착했나요? 이건 뭡니까? 처리 확인하고 사과. 마지막 8단계 앞으로 고객 응대 시 재고가 얼마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이건 동료, 회사에 하는 피드백. 그래서 6단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출제 예상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NCS 직업 기초 능력은 10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하위 능력들로 구분됩니다. 이 모든 능력들은 다 상중하 3단계로 구분이 돼요. 여기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구분했는데 다른 능력들도 다 3단계로 구분됩니다. 뛰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걸 찾기 위해서 그 단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안 간단하죠? 대인관계 능력의 표준에 따른 성취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했는데 복잡해요. 복잡한데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상에 해당되는 걸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원인에 대해서 종합 분석하고 최상의 전략 그리고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분석해서 반영하는 그렇죠. 능동적이고 적극적 태도일 때가 상이에요. 중은 좀 애매하니까 하부터 볼게요. 자, 하에 보시면 확인만 해요. 확인만 해요. 지시받은 대로 해요. 요청해야 서비스 제공합니다. 뭡니까? 수동적이죠. 하, 그럼 중은 상과 하의 중간쯤 되는 게 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중하 구분할 때 상과 하를 찾는 게 중요하지 중을 찾으면 좀 어정쩡해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걸 찾기 위해서 가부터 봅시다. 상황 원인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수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애매하네. 그럼 나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시받은 전략에 따라. 이건 확실하게 수동적이죠. 하, 다 볼게요. 고객의 만족을 종합 분석해서 향후 고객 서비스에 반영.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그래서 상, 그럼 가는. 중, 답은 3번이 되겠죠. 상중하, 상과 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